다음 달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떤 북핵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 넘게 도발을 안 하고 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25년 만에 미국 정상이 국빈 방문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반도 안보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러 차례 만났어요. 예.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만났고 또 다자 정상회의 과정을 통해서도 만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우리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죠. 근데 이번에 방문이 국빈 방문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국빈 방문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앞선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에 여러 차례 왔지만 그건 국빈 방문이 아니고 공식 방문 형태로 왔기 때문에 예.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의 의미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의전과 예우의 격식을 최고의 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절차를 이제 갖추어서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연설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역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발표했듯이 이번에 아시아 순방,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또 그 외 두 나라를 더 방문하게 되는데 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확고히 예.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한국 한반도 방위 공약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의 공조, 그걸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 확보, 이런 것들이 아마 주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외교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방한 일정, 이게 1박 2일이냐 아니면 뭐 조율이 좀 필요한 것이냐, 일본에서는 얼마를 머무는 것이냐, 정확하게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미묘하지만 중요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3개국을 방문하는 것이니까 예. 특정 국가에 더 많은 기간을 머물게 되면 결국 미국이 그 나라를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굉장히 미묘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대략 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언제 도착을 해서 얼마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 한 나라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거니까 관련국들과 아마 그런 조율을 거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아마 조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이 순서로 지금 가는 거죠? 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동선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방문 후에 바로 중국을 찾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만남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뭐 빅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대북 해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결국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특히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제대로 된 제재만 한다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판단이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4월 달에 마라라고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게 시간을 좀 말미를 좀 다오. 네. 내가 좀 북한을 다루어 보겠다라고 아마 구두리 약속을 하고 나름대로 중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뭐 이제 종점에 다다랐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이제 방문하는 그 시점을 보면 이제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난 후란 말이죠.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도 내부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네. 좀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제 문제도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껄끄러운 부분이 바로 이 한미 FTA, 그 한미 FTA 뭐 개정이냐 재협정이냐 여러 가지 문제 다시 백지화냐 이 부분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지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관계만큼 참 좋은 양국 관계가 없다라고들 얘기들 하고 있지만 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유세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미국 우선주의. 다시 말하면 모든 판단의 기초는 미국의 국익이다. 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저것도 미국의 국익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역시 한국과 동맹국이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겠다. 한국이 미국과 교역해서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네. 또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조약의 어떤 개정, 다시 말하면 재협상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관측인데 아마 이번에도 미 대통령은 아마 그 언급이 있을 것이고 네. 우리로서는 이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상당 부분 이익을 보고 있고 예. 또 미국 경제인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트럼프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좀 고쳐주고 설명해주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협상이 이어진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FTA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천명을 해서 껄끄러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안보 문제도 껄끄럽죠. 그리고 대중 무역 적자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미국이 이 부분도 분명히 다시 거론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환율 조작 지정이나 뭐 이런 부분도 역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뭐 경제, 또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뭐 남중 국해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걸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협력할 분야도 있고 갈등이 고조되는 분야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갈등은 최소화시키고 협력을 늘려나가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하면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지요. 지금 이제 핵 문제에 방점을 두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느냐 여부가 결국 미국이 중국에 갖는 경제적인 불만 그것과도 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정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불만이 많잖아요. 예. 무역 역조뿐만 아니라 환율 조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 아픈 부분들을 어떤 지렛대로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할 가능성, 거기에 대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좀 내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항공우주 전시회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미국의 전략자산들에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항공모함 그리고 뭐 F-22 랩터, 뭐 F-35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반복이 돼도. 저도 어렵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한미연합 해군 훈련이 동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전개된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 뭐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함께하는 항모 강습단이죠. 이 강습단에는 이지스함, 순양함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하이오급의 미시간함이라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의 크기가 사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에 비해서 한 대여섯 배 돼요. 엄청난 크기인가요? 규모 한 18,000톤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거기에 장착된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한 150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의 항모 강습단 포함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다 포함하면 정말 북한의 주요 전략 기지들, 지휘 시설들을 동시에 타격 가능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 훈련, 주요 기지를 타격하고 또 실제는 그 오하이오급 미시간함에는 특수부대가 타고 있다. 그래서 은밀하게 북한 이 해안에 접근을 해서 이 기습 침투하고 참수 작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F자가 들어가는 미군의 전략 자산을 말씀하셨는데 공군기를 보면 F자가 들어가는 기가 있고 B자가 들어가고 C자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F는 전투기입니다. 그냥 공중전을 하는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와 전투기가 싸웠을 때 사실은 어느 전투기가 이기겠습니까? 눈이 밝고 빠르고 그다음에 자신을 감출 수 있고 그러면 그게 강한 전투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F-22나 F-35는 미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들이거든요. 속도가 빠르고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F-35인데 F-35는 내년에 우리 공군이 이제 들여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F-22는 미군이 자랑하는 가장 최신의 가장 빠르고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무장이 많고 그런 전투기들이에요. B자가 들어가는 이 것들은 밤버라고 그래가지고 전폭기죠. 폭격기.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지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이 폭격기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백소라고 얘기하는 B-1B, 뭐 B-52,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B-2 이런 것들이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B자가 붙어 있습니다. C자가 붙어 있는 거는 수송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이동하는 거나 물자를 수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C자가 붙어 있죠. 이번에 이제 한반도에 전개한 전략 자산들 F-22나 F-35는 미군이 자랑하는 아주 정말 최신의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도 오늘 정리가 확실히 됐을 것 같습니다. F, B, C가 붙은 것에 대한 이런 자산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내일이 이제 중국 19차 당대회인데 그래도 도발의 위험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북한은 자기들이 이미 공언을 했어요. 이제 핵 미사일 완성의 종착점에 와 있고 또 지난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2차 회의에서 이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죠. 우리의 경제 핵병진 노선은 옳았고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표로 한 핵미사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도발을 해야 되거든요. 미사일도 쏴야 되고 또 추가 핵실험도 또 때로는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김정은도 영리하고 북한도
자기들이 그렇게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입게 될 위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했고 9월 15일에 화성 12형 실거리 발사를 했습니다. 네. 한 달이 지났어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미국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10월 10일도 그냥 지나갔고 예. 이제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고 내일 중국의 당대회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중요한 일정마다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조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기들이 그런 도발을 했을 때 입게 될 부정적인 영향 그런 걸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 새롭고 좀 더 강력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아직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발하는 건 분명히 한다. 그러나 그 강도와 시기는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